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83K까지 올라가면 저는 익절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비트코인이 80K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또다시 상승을 보여주면서 80K까지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79.7K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의 모습만 봤을 때는 83K가 문제가 아니라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어제 중요하게 봤던 이 주봉상의 FVG 하단 라인에서 돌파를 보여줬다가 눌렸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굉장히 힘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죠. 자, 바로 이 평행 채널에 확장된 이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구간이 무조건 저항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 주봉상의 FBD의 중단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이게 정고점 부근과도 마주치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숏을 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왜냐면 지금 피보나치 이 값을 봤을 때는 별다른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광기의 구간이라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단기적인 과열 구간 한 번 더 치고 올릴 그 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과거 흐름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해당 고점과 해당 저점을 찍고 나서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정확하게 찍고 갔던 모습. 자, 물론 지금과의 차이는 여기서는 786 구간을 찍기 전에 618 구간에서 마주쳤다가 이렇게 비비기를 보여주다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단계가 여기서 이 위에까지 한번 치고 달릴 수 있는 힘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기조가 바뀌진 않았죠. 일단 주봉상의 FVG 하단부에서 버텨주는지 위로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83K를 타겟으로 한 익절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는 왜 이 자리를 기다리는지 명확한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의 상승을 억지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구간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뚫어주면서 80K까지 그냥 올라왔습니다. 자, 며칠 전만 해도 63K였는데 벌써 17K 이 정도가 오르게 됐죠. 결국에 확실한 매수세가 위에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장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가격에서 무작정 따라 붙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보다 어디서부터 다시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익절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제가 그어놓은 이 평행 채널을 딱 보시게 되면 이 6월달의 저점 그리고 이 7월달의 고점, 이게 변곡이 발생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어놨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행 채널을 이렇게 긋고 고점에 대한 이 선을 그은 다음에 그냥 확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저점과 이 고점 그리고 이전의 고점, 이 평행 채널을 딱 그어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디에 마주쳐 있는지 눈에 딱 보이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최근 상승이 그냥 허공에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채널 안에서 단계적으로 저항을 뚫어주면서 그냥 올라왔고 밑에서는 이 위쪽 확장 구간에 대한 이 선을 밟으면서 다음 선까지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80K를 찍었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힘이 유지가 된다면 82K를 넘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이 단기 타겟, 이 83K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피보나치 값, 이 5월달의 고점과 이 7월달의 저점에 내가 피보나치 값을 딱 그거 보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저항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음봉이 살짝 나오다가 양봉이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뚫어주면서 상승의 힘이 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786 구간에 회복한 뒤에 눌림 자체가 깊게 나오지 않고 다시 고점을 높이고 있다는 건 현재 시장에서 매도세보다 이 매수세가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과거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지금 자리가 이 2023년에 빅사이클이 시작되기 직전에 초입 단계와 유사하다고 지난주부터 이런 양봉이 터지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당시에도 저점을 만든 다음에 피보나치 주요 구간들을 무차별적으로 돌파를 보여주면서 결국에 그냥 정고점 구간까지 올라왔죠. 물론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기 자리에서 자, 이 618 구간을 찍고 나서는 잠시 횡보를 보여주다가 끌어올렸죠. 지금 자리가 해당 구간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다음 피보나치가 이런 구간들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이 고점이라 보일지라도 이게 더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갑니다. 자, 지금 자리 이게 83K 부근이 딱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눌리고 간다는 거죠. 눌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오르면 우리는 밑에서 못 잡았으니까 당마기를 짧게 잡고 올라가면 롱, 눌리면 그때 롱,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죠. 바로 이 주봉상의 FBG의 중단부가 위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고점을 만들고 나서 내려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주봉상의 이 FBG 하단 라인이 밑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79.5K라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매물을 곧바로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게 순서의 차이이지 돌파는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눌렸다가 갈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갈지 이게 정말 순서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83K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더 먹으려고 이거 더 수직적으로 상승한다고 욕심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눌림이 먼저 나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가격은 방금 상황에서도 79.5K를 찍긴 했었는데요. 하단에서는 정말 79.5K 이 부근을 지켜주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83K 그 이상에서는 정말 이런 하단에서 못 잡았다면 욕심을 줄이고 익절을 준비할 단계, 그리고 79.5K 밑에서는 눌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롱 들어가는 장세, 그리고 진짜 크게 눌림이 온다면 적어도 74.3K까지 내려와야 된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세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주봉 FBG 하단 라인을 여러분들께 그냥 강조를 드린 게 아니죠. 어제 분명히 음봉과 양봉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가격을 돌파를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인 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주봉 FBG 하단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 봐볼까요? 자, 이때 1차적인 저항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꼬리를 달면서 어젯밤에는 꼬리를 달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버텨주니까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이렇게 타점을 잡으면서 스터디방에서 딱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자, 이 보조지표. 자,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해당 구간인데, 자, 이걸 살짝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딱 POC입니다. POC가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량들은 특정 시간에 거래가 얼마가 됐는지 차트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동안 거래가 어느 가격에서 가장 많이 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결국에 뭐죠? 내려왔을 때는 지지의 역할, 올라갔을 때는 저항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자리를 이 79.5K 주봉 FBG 하단을 돌파하고 내려올 때 해당 구간에서 롱을 잡아서 수익을 내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결국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올라갔을 때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그런 기준들 자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실제 매매를 할 때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매에 도움이 되는 이 보조지표도 제가 매매하려고 만든 거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도 가능하시고 지표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딱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다가 영상 잘 봤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4시간봉으로 넘어와서 다시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이 강한 건 맞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봉에서의 평행 채널, 물론 제가 무조건 추세선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하고 추세를 확정짓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를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걸 보고 세부적으로 디테일들을 잡아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봉에서 봤던 이 평행 채널을 4시간봉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가격이 이 채널의 기준선을 하나하나씩 돌파를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여기서 명확한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올라서니까 저항을 맞고 떨어지죠. 결국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보여주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자리가 FBG가 존재했기 때문에 강한 지지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 올라타게 되면서 저항으로 바뀌었던 이 자리가 지금은 살짝의 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이 끝난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이 구조가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단기 타겟, 저는 83K 여기까지는 충분히 찍을 거라 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저는 그쪽까지 열리게 된다면 추격하기보다는 단기 익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지금은 어줍지 않은 숏 잡잖아요. 그냥 계좌 청산당합니다. 지금은 숏을 잡는 자리가 절대 아니고 정말 83K, 90K까지 수직적으로 상승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애매하게 숏을 잡았다가는 그냥
손절당하고 청산만 당하니까 이거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이 1시간봉.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봉상의 FBG 하단부인 79.5K는 밑에서 한번 받아볼 만한 구간이었습니다. 자,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이 타점이 딱 한 번 오고 가다 보니까 제가 스터디룸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괜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구간이 절대 이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1시간봉 상에서 여기가 저항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아까 일봉에서 봤던 이 786 구간, 제가 어제 영상을 찍을 때가 딱 이 자리였거든요. 일목균형표를 딱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해당 자리를 밟으면서 올라타니까 그냥 이 추세선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 못 먹었다고 아쉽냐라고 했을 때 아쉽긴 했었죠. 제가 영상 촬영하고 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결국에 이 추세선을 밟고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서 수익을 한번 챙겼다는 것인데요. 결국에 이 추세를 유지를 보여주면서 간다면 이 주봉 FBG 하단 라인에서 한번 받쳐줬기 때문에 83K까지 올라가는 파동의 힘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자리를 정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버텨준다면 저는 83K 오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익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제가 기존에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을 보게 되면 제가 영상을 딱 준비했을 때가 이 80K를 뚫기 전에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딱 뚫었습니다. 자, 저는 뚫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80K 거의 이탈하면 이 비어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 자, 물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 이 자리를 지금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롱 청산 물량을 일단 흡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저점에 대한 이 스탑 로스를 걸어둔 이 물량까지만 먹고 나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해당 자리를 버텨주기 시작한다면 주봉상의 FBG 하단 라인인 이 79.5K를 버텨준다면 위로 쑥 올라갈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 위에 있는 81.6K 이 부근을 돌파를 보여주면 지금 이 상황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들, 살짝씩 비어있는 구간들이 보이시죠? 게다가 이걸 끝 지점까지 딱 가게 되면 이 자리가 82.5K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82.5K까지 뭐 그 전에 막히긴 하겠지만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또 위에 비어있는 구간들이 이때처럼 이 방금 유동성을 흡수했던 것처럼 이 자리처럼 딱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수직적으로 83K 그 이상이 아니라 84K까지도 그냥 충분히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숏을 쳤다가는 이 유동성들을 먹으러 출발할 때 강제 청산이 당할 수가 있다 보니까 숏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많이 밀려도 롱, 눌려도 롱, 돌파해도 눌림 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차트에서도 이 79.5K 여기서는 유동성을 흡수한 다음에 이 저점에 대한 스탑 로스 물량들만 받아 먹고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 해당 자리를 버텨준다면 또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타점에 맞춰가지고는요, 제가 이 타점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타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서 정말 잡아야 되는지 이게 시시각각 변하죠. 벌써 79.5K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자리인데 촬영하다 보니까 좀 놓쳤던 자리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준만 있으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매매할 수 있는 그 근거의 자리들에서만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타점 온다면 제가 또다시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TPO 지표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83K까지 그냥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눌림이 시작된다면 제 관점 이 83K까지 그냥 올라가는 관점은 일단 폐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타점에 79.5K를 일단 4시간봉, 1시간봉, 5분봉 다 버텨주고는 있지만 한 번 더 휩쓸려 나간다면 이전 저점에 대한 이런 스탑로스 물량까지 받아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79.5K를 이렇게 딱 마감하는 이런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살짝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83K까지 못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리스크 있는 롱을 들어가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안전 롱이 상당히 이롭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81.6K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81.6K를 도전하는 그런 장세가 나와준다면 84K까지도 충분히 그냥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81.6K를 딱 돌파하고 나서는 쇼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청산당합니다. 차라리 지금은 이런 안전한 자리에서 롱을 기다리시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눌림롱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파롱했다가는 그것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전한 매매를 제가 또 스터디를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